친절한 상담 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요즘에는 이 가상이란 말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상화폐가 들썩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가상 또 현실이라는 게 요즘에 핫 이슈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게 최근에 신조어로 생기면서 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돈은 가상 세계에 머물면 안 되겠죠. 진짜 돈 버는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전문가, 최병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또 양시장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궁금했던 종목을 ATTS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갈게요. 요즘 뉴스를 틀면 나오는 게 이 학폭이라는 단어잖아요. 이 학교 폭력을 한 아이돌이나 배우들이 하나둘 튀어나오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연예 기획사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 만큼 이런 이슈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뉴스에는 이렇게 키스트가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우 지수라는 사람이 이전에 학교 폭력을 했다는 이야기에 오늘 장 출발은 약세로 출발한 것 같은데 다만 상승 전환을 해냈습니다. 지수라는 배우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걸까요? 키스트 5% 상승 마감됐습니다. 이 다른 소속사도 보이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사실 YG 소속사도 노이즈가 많기는 하잖아요. 근데 학폭 이슈에는 크게 연관은 없는 것 같고 거기다가 호재 소식은 또 있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가 닥터 브레인 드라마에 투자를 했는데 이 드라마가 애플 TV 플러스의 한국어 프로젝트로 낙점이 됐다고 합니다. 애플 TV 플러스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진출하진 않았지만 최근 한국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흐름이 보인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긴 됩니다.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4%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주가 어제 또 시간회에서 또 좋은 흐름 보여줘서 무슨 이슈가 있는 거야 싶었는데요. 리튬 호수의 가치가 재부각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3,100억 원에 인수한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의 리튬이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팔면은 35조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포스코 그룹주 대부분이 강세였고 포스코 엠텍은 상한가에 갔는데요. 근데 일각에서 뻥튀기가 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주가에는 우려감이 반영된 것 같지 않은데 혹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전문가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서 제일 무서운 게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거나 또 상장 폐지가 되는 게 가장 무섭잖아요. 그게 적자가 오래되거나 아니면 오너의 횡령이나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성한이 그랬습니다. 이 성한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자회사 200억 원어치의 횡령 사건에다가 심지어 공시 전에 오너 일가들이 미리 팔았다고 합니다. 주주들은 배신감이 클 것 같은데요. 어제 시간회에서 하한가를 갔는데 오늘 장도 하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또 메타버스 언급했듯이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또 메타버스 관련주를 찾는 모양새가 있는데 지니뮤직이 오늘의 메타버스의 또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지니뮤직에서 이 세계 최초로 VR, AR 혼합한 가상음악 버추얼 플레이를 선보인 바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메타버스와 연결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오른 것 같습니다. 14%의 상승인데요. 이 메타버스가 이 새로운 투자처로 자리매김되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지 전문가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궁금했던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먼저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오창호 전문가, 근데 리튬 호수의 가치가 각자 해석이 다른 것 같은데 전문가는 좋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저는 그 리튬 호수는 그냥 뉴스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실제로 실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따라 오늘 똑같은 포스코 그룹주들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상승폭이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이 장 초반에 다 거의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였지만 결국 두 자릿수 상승을 유지했던 거는 상한가를 기록한 포스코 엠텍 한 종목입니다. 2018년 8월 이제 호주의 한 회사로부터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를 약 3,10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원자재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슈퍼 사이클이 벌어지면서 요 리튬도 가격이 많이 올랐죠. 기존에 이제 뭐 구리 아니면 뭐 아연 같은 이제 전체적인 철강 부분까지도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제 포스코 그룹이 리튬을 생산해서 현 시세로 판매를 하면 누적 매출액이 약 35조까지 될 거다라는 전망을 내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전일 시간의 상한가를 3종목 정도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바로 차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포스코 엠텍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한번 봐볼게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3.34% 상승, 그리고 포스코 강파는 1.6% 상승,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1.6% 상승입니다. 이렇게 같은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온도차가 좀 많이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 포스코 엠텍이 이제 광물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본업이 이제 그 일이다 보니까 오늘 제일 부각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같이 올랐던 종목들이 광물 관련주들이 오늘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면은 뭐 유니온 아니면 티플렉스 이러한 종목들이 요 포스코 엠텍과 어떻게 보면 발맞춰서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앞으로 시세를 좀 예측을 해보자면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이 리튬 호수와 관련된 부분보다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전 세계가 경기 회복이 되면서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실제로 그 부분이 뭐 건설 아니면 이제 각종 전방 산업에 들어가는 이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철강이겠죠. 네, 철강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그대로 이제 실적으로 녹아들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기적인 이 뉴스는 조금 잠깐 좀 피하시고 만약에 오늘 뭐 수익을 보셨다면은 축하드릴 일이지만 만약에 오늘 수익을 못 보시고 그러면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오창록 전문가와 함께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지니뮤직 알아볼게요. 최병진 전문가, 그 메타버스 관심 있으면은 이미 유명한 종목에 같이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새로운 종목을 찾아보는 게 좋을 수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지닉뮤직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KT를 쓰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이제 사용하실 만한 그런 지닉뮤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변동성이 높게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음원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2020년도 실적 기대감이 존재를 하였고요. 실제로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한 5억 원 정도가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선방하면서 관련한 업계 중에서 그래도 두드러질 수 있는 부분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상향 기조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지난해 5월에 이제 텐센트 뮤직과 음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를 봤을 때에는 중국 수혜주들, 중국 소비나 이제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그래도 선방하면서 이제 우상향 기조를 나타냈던 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제 최근에 변동성 높은 장에서도 어느 정도 구간대를 유지를 하였으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가 어제 강하게 발생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선익시스템이랑 M게임이라는 기업이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은 이제 후발주자로 지니뮤직이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것은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시장 규모가 300조까지 간다고 하지만 이런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불안한 부분에 맞춰서 단발성 테마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이제 급등 추세를 나타냈던 것이 이제 미국 증시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까지 연결이 되었던 건데 단발성,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안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올라온 자리에서도 어느 정도 구간대를 유지를 해준 바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를 통해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6,500원 이상 구간대를 보았을 때 좀 길게 보면은 이 상단에 존재하는 매물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테마가 발생하고 다시 한번 형성이 되고 수급이 들어온다 하면은 우선 목표 주가로는 6,500원 이상에서는 무조건 절반 이상 아니면 전량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이제 중국 수혜 관점이나 실적주로 부각받던 시점에서 메타버스라는 투기성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에 이 종목을 이끌던 이제 매집 세력들이 만약에 이제 오히려 찍어 누르면서 투매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다소 짧게 잡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우선은 한 5,2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이슈와 함께 진입뮤직에 대한 또 종목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궁금했던 종목 2종목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또 팔았던데 정말 그럼 시장 상단에서는 또 팔고 하단에서는 사는 게 정답일까요? 이 모든 궁금증들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4시 연결됐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은 종목 사실 때 시가총액 큰 종목 사세요? 아니면 작은 종목 사세요? 그냥 원래 기존 업체, 큰 기업체 종목을 사요. 아, 좀 익히 들어본 종목을 매수하시는 편이세요? 네네. 그러니까 좀 작은 업체들의 종목보다는 큰 업체 종목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혹시 오늘 궁금한 종목도 좀 유명한 종목일까요? 오늘은 좀 제가 하고 있는 현대 거거든요. 아, 현대 거예요? 현대 위아요. 아, 현대 위아요? 네네. 매수가는요? 제가 95,100원에 지난달에 샀거든요. 95,100원에 지난달에 매수하셨고요. 그럼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뭐라고요?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이요? 예, 35%요. 35% 보유하셨는데 혹시 고점에서 매수했다라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더 고점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네.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전기차의 흐름이 매우 좋았고 네.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의 시장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네. 고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샀는데 그게 좀 고점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또 관련주로서 모멘텀 참 많은 것 같은데 전문가의 생각도 들어볼게요. 네네. 네, 오창호 전문가, 현대 위아는 정말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것 같은데 주가에 더 반영이 될까요? 네, 앞으로는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 이게 현대위아를 지난달에 사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혹시 올라가는 중에 사신 건가요?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중에 사신 건가요? 내려왔을 때요. 내려왔을 때요? 네. 예, 혹시 그러면 투자하실 때, 그러니까 사고 나서 잠깐 수익으로 났던 적은 있죠? 조금 그렇죠. 예, 조금 보니까 한 10만 원, 10만 2천 원 이때까지는 갔는데 더 갈 듯 했는데 갑자기 갭으로 확 빠져버렸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애플카 관련 뉴스 나왔을 때죠.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후에 지금 그 가격을 어떻게 보면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바로 이제 차트로 가서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여기 지금 연말에 이제 4만 원대 하던 종목이
이제 11만 원 근처까지 뭐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이제 급등을 합니다. 이때 올라갔던 이슈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애플카 관련된 이슈였어요. 그러면서 딱 요 날일 거예요. 2월 8일 이제 현대위아도 이제 12% 가까이 빠졌는데 이날 이후로 지금 그 가격대를 계속해서 못 지켜주고 있고 하필이면 또 그 가격대 조금 위가 시청자님의 매수가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딱 생각을 해요. 현대위아가 이제 뭐 그 애플카를 하던 안 하던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는 엄청나게 뭐 탑을 달릴 정도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종목은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한번 크게 상승한 후에는 어느 정도 뭐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정말로 주가가 2배나 뛰었는데 실적도 그러면 2배 아니면은 적어도 1.5배는 뛴 거를 확인을 해야 그 다음에 다시 또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애플카 이슈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에서 우리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공시 이후에 뭐 현대위아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업체들, 뭐 자율주행차들 지금 조금 다 잠잠해졌어요. 근데 이게 잠잠해지면 이제 투자자들이 안 가나 보네 이러고서 좀 빠지면은 오히려 매도가 더 많이 나와요, 매도가. 그러면서 지금 시청자분 같이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빨리 팔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냐면은 위로 올라갈 뭐 힘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인데 밑으로 빠질 상황은 있다는 거죠, 요인이.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뭐 한두 달 보고 들어갈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왜냐면은 이제 현대 기아차 내에서도 이제 완성차의 방향을 회사 내부에서도 이제 장기 플랜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립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전기차와는 별도로 이제 2030년도까지 요 전기차 부분을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현대 기아차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 이제 현대위아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현대위아 자체가 시장에서 점유율이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현대위아의 공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실질적으로 경제가 회복은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조금 있는 모습이죠. 지금 최근에 뭐 증시도 그렇지만 위아래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해결만 딱 되면은 싱가포르는 확 한번 요 현대위아는 한번 위로 튈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요 리스크들이 뭐 하루 아침에 뚝딱 하고 오늘까지는 문제였다가 내일 당장 해결됐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약간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비중이 이제 35%셔서 조금 많긴 한데 혹시 현금이 좀 여유가 좀 있으신가요? 예, 좀 비축은 항상 하고 있어요. 아, 그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대위아는 최근에 뭐 연기금이 계속해서 뭐 매도를 하고 있지만 또 현대위아는 지금 여기 딱 반등하는 요 구간 2월 말부터 조금씩 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종목의 21선이 오늘 기준으로 84,500원이에요. 아하. 근데 요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씩 같이 올라가겠죠. 턴어라운드해서. 그래서 21선 위에 안착할 때 한번 10%든 5%든 15%든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좀 장기로 봤을 때 뭐 이거 최소 6개월 이상입니다. 제 생각은. 6개월 이상을 봤을 때 올해 하반기에는 분명히 52주 신고가를 한 번쯤은 경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최소한 6개월은 봐야 되나요?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전기차 생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자동화가 많이 안 돼 있어요. 네. 근데 언젠간 되겠죠, 지금 자동화가?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에서도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위아입니다. 아, 만일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지금 이런데 손절가는 지금 만일 매도로 한다면 손절가를 어느 정도에서? 손절가는 지금 딱 요 가격을 말씀드리면 돼요. 바로 2월 26일 날 60일 이평을 딱 찍고 올라왔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으로라도 잠깐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 가격을 다시 깨면은 그 아래까지 간다는 거니까 손절가 7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길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7만 목표가와 5천 원이요? 손절가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네, 시청자님 7만 꼭 5천 수익 원이 보시길 손절가인가요? 바라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대위아 풀어드렸습니다. 문자함 들어가 볼게요. 문자함에도 다양한 문자가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KMW 풀어볼게요. 76,000원에 비중은 15%, 9638님이 연락 주셨습니다. KMW 풀어보자면 오늘도 5% 가까운 또 하락이 있었는데요. 최병진 전문가 사실 어제 전화 상담 하긴 했는데 그 전문가는 손절 그리고 이제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분 손절할까요? 지금 자리에서 굳이 손절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오.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뭐 KMW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5G 섹터 그 주도주를 만들었던 대장주격 흐름을 나타낸 KMW고요. 최근에 지금 주가 하락분을 보면은 지금 작년에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오히려 시장 예상치보다 한 20% 이상 하회를 하면서 그 부분이 어닝 쇼크로 작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 증시를 보시면은 굉장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오히려 1월 말에 급락장 이후에 이제 2월 말에 저점을 갱신하고 오히려 더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박스권 형태가 이런 종목들의 이제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을 시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KMW의 이제 본업을 보았을 때 5G 섹터를 봐야 되는데 5G 업황 자체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투자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섰다고 재선을 했다고 하면은 내세웠던 게 5G 관련한 투자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이 약간의 이제 올해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지만 빠르면은 5, 6월 달에 투자 관련한 정책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차적인 투자 부분이 이제 이번 올해 이제 6월 달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추가적으로 5G 관련한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추가적으로 내려왔을 때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나 비중을 확대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실적 발표 전에 지금 뭐 실적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선반영된 상황이 아니고요. 왜냐면은 작년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올해 실적 전망을 보면은 2020년도 대비해서 3배 이상의 고성장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4분기의 어닝 쇼크가 이러한 기대감을 지금 줄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1분기, 지금 3월 달까지가 1분기인데 1분기 실적만 나온다고 하면은 실적 전망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추정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변동성이 있긴 하겠지만 이 상황을 최대한 이제 잘 이용을 해서 추가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뭐 손절 같은 거를 하지 마시고 대신에 추가 매수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시는 게 좋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51,000원 아래 가격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비중을 5%씩 3번에 걸쳐가지고 비중을 확대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평단가가 내려올 겁니다. 내려온다고 하면은 그 매수 단가나 우선은 한 68,000원 부근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비중, 추가 매수한 비중은 절반은 털어내시고 그 비중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종목을 들어가시거나 오히려 이제 자율적인 좀 유동 자금으로 확보해 놓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은 이제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자율주행 시대 그 핸드폰은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정체가 되었고요. 자동차가 이제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 5G 투자 본격화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MW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시장이 불안하면 실적주에 주목하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그러던데 저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힌트 보시죠.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글자, OEM 의류업계 고점 돌파에 해 실적이 잘 나온 거겠죠. 신고가를 기대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은 두 글자인데요.
백구를 떨게 만드는 기업. 이 박셀바이오가 동물용 항암 면역 치료제 회사인데 이런 동물 백신 관련주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곧 들어볼게요. 오늘 힌트가 꽤나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 더 알아볼게요. 먼저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네 글자인데 OEM 의류업계 고점 돌파의 해라고 합니다. 앞으로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오창록 전문가 실적주의 관점에서 보신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같이 시장이 좀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좀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OEM 의류업계 하면은 아마 영업무역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첫 번째 힌트는 그냥 업계로만 말씀을 드렸고요. 영업무역이나 아니면 뭐 F&F 같은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은 아니고 스포츠 의류하고 고기능성 의류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딱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이면 혹시 가볍게 좀 움직일까요? 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작다는 것은 뭔가 이제 상승 탄력이 생겼을 때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제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줘서 오늘 추천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종목 한번 급등을 노려보고 싶네요. 어떤 종목인지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두 글자고요. 백구를 떨게 만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최병진 전문가, 백구를 떨게 만든다는 건 백구의 라이벌인가요? 네, 백구를 화나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기업을 보았을 때 이제 백구가 봐왔는데 굉장히 친근한 기업이기 때문에 친근감을 가지고 다가섰습니다. 다가섰는데 이 기업의 제품을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오히려 떨게 하거나 이제 부르르하게 화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번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기업을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힌트를 드리자면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그러한 이제 정치 테마 관련한 부분도 활용한다고 하면은 수익을 단기간에 좀 빠르고 고수익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궁금한 건데 그 오늘 성안이 하한가에 갔잖아요. 그럼 위험한 종목은 아니겠죠? 네, 그러한 종목은 아니고요. 우선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딱 보고 왔고요. 그리고 재무구조상으로 보았을 때에도 오히려 이제 재무구조가 좋기 때문에 뭐 향후에 뭐 무중이나 이제 추가적인 신규 사업 다각화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시장 상황이 불안정한 부분 그리고 단기적으로 트렌드를 한번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정치 테마를 짧은 관점으로 소액 단타식으로도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최대한 활용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또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투자 포인트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MTN 실시간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의 힌트 알아봤습니다. 상담으로 넘어갈게요.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은 종목 몇 개 갖고 계세요? 한 4개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5개, 4개, 5개쯤 갖고 있어요. 아, 5개쯤 갖고 계세요? 예, 예. 그중에서 혹시 비중이 큰 종목일까요? 작은 종목일까요? 이게, 카카오 게임즈가 커요. 아, 카카오 게임즈요? 예,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55,100원이요. 55,100원이시고 그럼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예, 한 40%예. 40%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손실이 좀 있는데 혹시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이게 한 달쯤 됐을 거예요. 아, 매수하신 지 한 달 되셨고요. 예, 예. 지금 그 이후로는 정말 아쉬운 흐름 보이고 있는데 혹시 예. 목표가 보고 계신 거 있으세요? 뭐 한 6만 원 간다 해갔었는데, 예. 네, 6만 원까지 보고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에게 또 앞으로의 전망 들어볼게요. 예. 네, 최병진 전문가 지금 카카오 게임즈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수익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한 달 정도 이제 보유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 혹시 보유 기간을 설정하신 부분이 있나요? 예, 이거 한
뭐 중기로 두세 달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어요. 아, 두세 달 정도요? 예, 예. 네네. 그러시면은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가 이제 2020년도 실적은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예. 뭐 시장 예상치를 약간은 못 미쳤지만 예. 그래도 이제 올해 실적 전망이 좋거든요. 예. 네, 2020년도 대비해서 50% 이상 고성장을 좀 예상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이제 어떠한 대작들을 내놓느냐가 중요한데 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작보다는 캐주얼 쪽도 좀 라인업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한 10종 정도를 출시한다고 하면은 그 예. 부분에 맞춰서 오히려 한 두세 달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좀 더 길게. 예. 네네, 조금 더 길게 보신다고 하면은 게임이라는 게 이제 그 1분기에는 그 새로운 게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 게임 같은 경우에는 타겟을 여성향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적을 기대하기보다는 예. 2분기에 나오는 게임들이 많이 있어요. 한 3, 4개 정도가 됐는데 그런 게임들에서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끝날 무렵이 언제냐면 2분기가 끝날 시점이 5월 말이나 한 6월 달부터는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대신에 이제 비중이 크잖아요. 비중이 크기 예, 예. 때문에 예. 올라온다고 하면은 비중을 예. 조금씩 단계별로 낮춰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우선은 이게 이제 58,000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예, 58,000원. 네, 58,000원을 이제 58,000원에서 6만 원 사이 있죠. 62,000원 사이에서 예. 비중이 40%인데 한 10%나 15%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한 7만 원 정도 오면은 예. 그때 이제 비중 한 10%나 15%만 남겨놓으시고 예. 전체적으로 수익절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이거 네네. 그러면 중기를 조금 들고 가면은 수익은 충분히 많이 나겠다, 그지? 그죠. 근데 기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기간이. 최근에 이 기업이 이제 코스닥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예. 코스닥 지수를 보았을 때 1월 말보다 2월 말에 더 떨어졌어요. 지수 예, 예. 흐름을 보면. 근데 이 기업은 잘 버티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만큼 게임에 대한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카카오라는 그룹사 관련해서 이제 호재성 이슈들도 나올 수 있어서 예. 그런 부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손절보다는 이제 목표가에 맞춰서 대응이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네. 3월 10날 있잖아요. 네네네. 뭐가 나온다 하던데 그거는 괜찮습니까? 네, 그 게임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여성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그게- 부분에 맞춰서 이제 뭐 게임 출시가 1분기에 나타나는데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예. 매출이라는 거는 게임주들이 이제 못해도 우리나라 일매출의 5위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들어오면은 최근에 데브 시스터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예. 그 기업이 쿠키런 킹덤이라고 그 게임을 이제 출시하고 나서 매출 예. 순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러면서 엄청 크게 올라왔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데브 시스터즈처럼은 못 올라올 수도 있지만 예. 그래도 이제 그 게임이라는 것은 매출이 상위권으로 올라오면은 그걸로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오는 게임보다는 이제 4, 5, 6월 달에 나오는 게임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그 예. 게임들을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네, 이제 시청자님. 배우 보호 예수 물량은 또 뭡니까? 이것도 걱정인 것 같아요. 보호예수 물량이요? 예, 예. 네,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거는 뭐 1년이나 2년 그 기간 동안에 못 팔게 예. 묶어놓는 거거든요. 예, 6개월에서 근데 1년. 요번엔 네, 그렇게 딱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물량이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카카오라는 그룹사이기 때문에 예. 카카오 그룹사라는 프리미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시청자님 궁금한 점 다 푸셨어요? 아, 예. 네, 앞으로 또 전화 주세요. 예, 이번 성함은 뭐예요? 오늘 상담해 주신 전문가요? 예, 예. 최병진 전문가예요. 최명준. 네,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이 상담을 만족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참 뿌듯하네요. 문자함 들어가서 문자도 도와드릴게요. 문자함에는 이번에는 동국 SNC 풀어보겠습니다. 비중 15% 그리고 매수가는 9,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손절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6271님이 연락 주셨는데 풀어보겠습니다. 자, 동국 SNC가 종가상으로 지금 어떡하죠? 매수가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종가는 5,840원인데요. 오창호 전문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떡하죠? 일단은 풍력 관련된 종목이고 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 의견입니다. 일단 하지만 뭐 지금 가격대에서 손절을 하시는 것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바로 차트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풍력 관련주가 이제 뭐 유니슨의 대장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동국 SNC도 부대장격으로 이제 2,000원대 하던 종목이 약 5배, 6배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최근에도 이제 뉴스가 한번 있었습니다. 바로 요 날인데요. 2월 5일 이제 전남 신안에 48조 원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를 세계 최대 규모로 이제 뭐 짓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잠깐 반짝했는데 그 후속과 관련된 이제 뉴스가 나오지는 않고 시장 자체도 좀 밀리면서 이 종목도 좀 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 대비하면은 거의 마이너스 30% 정도인데요. 현재 비중이 15%이시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이제 지금 현재 뭐 이평선들이 좀 역배열로 되고 있는데 기존에 좀 고점이었던 요 부분이죠. 7,000원까지 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더 비중을 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동국 SNC가 이제 뭐 작년도 실적 자체가 매출은 뭐 재작년 대비해서 이제 7.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4.7%가 감소를 했지만 이러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은 분명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완화되고 있는 와중에서 확진자 수만 잡힌다면은 다시 한번 그린 뉴딜 뉴스가 나오면서 좀 급격하게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좀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국 SNC 문자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오늘의 주식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부터 리뷰 도와드릴게요. 유진테크, 현대, 미포조선, 풍산, DB하이텍. 구리 관련주 풍산도 큰 수익 주셨고요. 현대, 미포조선도 70%가 넘는 수익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최근에 가장 추천드렸었던 유진테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 그때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또 신고가 간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정말 신고가를 갔어요. 지금 수익 주셨는데 버틸 각일까요? 네, 아직은 5%라서 버틸 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좀 높은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47,000원 정도인데요. 현재 가격과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디램 부분 가격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삼성전자도 그렇게 나쁜 흐름은 보이지 않는 와중에 유진테크는 이번 주 화요일 날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조금 내려와 있긴 하지만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뭐 2달 이렇게 짧은 시간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최소 1년 반에서 2개월 정도는 이어지기 때문에 이 초입기에서 차라리 신고가 랠리를 먹어보자라고 말씀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기록은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쭉 더 갈 종목이기 때문에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간다라는 전망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오창호 전문가 제가 리포트를 살펴보니까 2022년부터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양 매출이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유진테크에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일단은 전체적인 매출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분배가 되는 것이 더 좋다, 안 좋다를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D램 부분의 가격이 상승은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많이 호재가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서 이제 대만 TSMC를 격차를 점점 줄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쪽으로 매출이 부분이 더 큰 것이 뭐 유진테크에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쪽 다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전체적인 파이를 키워나가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인 주가 흐름에는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유진테크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주셨네요. 자,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리뷰 도와드릴게요. 오스템 임플란트, LG전자, 삼강 M&T, 락앤락. 지금 수익률이 정말 고르게 좋은 상황인데 삼강 M&T는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지금 300%가 넘는 수익률 주셨는데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1월 말에 추천드렸던 락앤락 해보겠습니다. 네, 락앤락 실적으로 정말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30% 가까운 수익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어떤 각일까요? 버텨볼 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을 이용을 해서 이제 진입을 하였던 종목이고요. 이 기업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추천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게 기존에 이제 밀폐용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품 라인업을 다각화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작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 4분기의 실적만 본다고 하면은 올해 예상 전망을 해보았을 때 과거에 이제 한창 락앤락이 이제 호황기에 접어들었을 당시의 주가보다 아직도 현저하게 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정리하시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과거에 실적이 좋았을 때 5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고요. 지금 올해 실적 전망 한번 살펴보면은 그래도 한 2만 5천 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만 5천 원까지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락앤락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유진테크, 반도체 슈퍼사이클 본격화, 추가 상승 고라고 알려주셨고요. 락앤락, 체질 개선, 제품 라인업 확대로 추가 성장 기대, 홀딩 의견 주셨네요. 여기까지 버틸까? 8각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장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네 글자인데 OEM 의류업계 고점 돌파의 해라고 알려주셨네요. 오창록 전문가, 의류 주자 참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호전실업이라는 기업입니다. 호전실업이요? 네, OEM 관련된 종목에서 뭐 키움증권 메뉴번호 0659 하면은 쭈루룩 이제 의류 관련주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인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네 글자라는 힌트 때문에 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찾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전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의류하고 고기능성 의류를 제조해서 판매하고 이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인 뭐 의류 업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기업들이 좀 실적 악화가 좀 불가피했었죠. 하지만 이제 뒤늦게 요 의류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빛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애슬레저 시장이 홈 트레이닝 덕분에 지금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장에서도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호전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기존의 이제 재고 물량을 또 너무 오랫동안 쌓아두면 가격을 인하해야 하는 좀 압력이 있죠. 이제 그러한 압력과 그리고 이제 제조 공정의 고정비가 좀 크다 보니까 뭐 팔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고정비 부담이 커서 회사 실적에 좀 악영향일 텐데 올해는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신규 브랜드 쪽으로도 이제 확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에슬레저 글로벌 1위 브랜드가 이제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죠. 이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의 이제 신규 아우터웨어를 이제 회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좀 매출이 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이제 회사가 이제 호전 시럽에 공장이 있습니다. 7개 동 그리고 129개 라인의 이제 의류 생산 공정이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최근에 이제 노동법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이제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이제 목적으로 이제 노동법을 개정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호전 시럽 부분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전 시럽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현재 700억대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790억 원 정도인데요. 일단은 여기서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최근에 세 번 걸쳐서 지금 최근 고가를 한번 뚫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그제 같은 경우도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도 잠깐 상승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크게 빠지거나 뭐 크게 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최근 고점인 11,600원을 뚫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높게 잡겠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록 전문가의 추천주는 호전 시럽이었습니다. 목표가 15,000원 알려주셨고요. 손절가 9,0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오픈해 볼게요. 두 글자고요. 백구를 떨게 만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최병진 전문가 지금 채팅방을 보니까 부방, 풍산, 진도 지금 두 글자 다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을까요? 네, 여기에 있고요. 네. 아무래도 풍선? 정치 테마주라고 하니까 네. 좀 잘 맞추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진돗개 백구가 이제 진도라는 기업에 갔는데 사업 영역을 봤더니 모피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걸 보고 놀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명 진도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모피 시장의 점유율 1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도 모피, 엘페, 우박, 클레베 등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이제 총 매출의 40% 정도를 차지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뭐 지금 날씨도 춥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이제 좀 기대감도 존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이제 실적이라는 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작년 실적이 위축을 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기업의 이제 재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유 자금이 많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신규 사업 진출 기대감도 존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무상증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정치 테마에 엮인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사회이사가 이제 오늘 검찰청에서 나오신 분과 친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어서 이제 오늘 급등 흐름을 나타내서 약간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제 관련한 정치 테마주들의 방향성을 보면은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 흐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경기도에 일하시는 분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나서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동신건설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런 흐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관련한 테마에 순환매성 자금들이 유입된다는 부분, 이 부분만 잘 활용하면 단타로도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오늘 급등 흐름을 나타낸 부분이 약간 아쉬웠는데요. 저도 이제 방송 나오기 전에 계속 지켜보면서 더 올라가지 마라라고 좀 주문을 걸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5,000원 아래로 내려온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바로 이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급등 자리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리고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추세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대장 그룹군 중에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서현 그룹주들이 먼저 올라간 이후에 순환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슈팅 흐름 후발 대장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맞춰서 우선 목표 주가를 말씀드리자면 5,800원 부근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잡겠습니다. 테마성, 투기성을 고려해서
3,2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은 진도였습니다. 목표가 5,800원, 손절가 3,2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좋은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추천주 알아봤고요. 저희 M10 실시간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들기 전에 이 파월의 이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새벽 2시에 파월의 연설이 있으니까 꼭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옥 전문가, 최병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4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